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자, 오는 6월 3일 안양시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양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인 만큼 유권자 여러분들의 고민도 깊어지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이 자리는 안양시장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직접 들어보고 또 비교해보기 위해서 마련된 시간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앞으로 4년간 안양시를 이끌어갈 적임자가 누구인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안양시 동안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K 브로드밴드 ABC 방송이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이 됩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나와주신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대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시장 후보 김대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후보 기호 1번 최도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양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요, 먼저 후보자의 시작 발언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어서 사회자가 모든 후보자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는 공통 질문 순서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은 공약 검증 토론의 첫 번째 순서로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이어서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요구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약 검증 토론, 또 주도권 토론을 한 번씩 더 진행을 하고요.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토론에 앞서서 각 후보께서는 앞에 타이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머를 보시고 답변 시간 정확하게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해진 시간 10초 전에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답변 시간이 다 되었을 때는 빨간색 불과 함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요. 그리고 이때 화면은 사회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으로 토론회의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자신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과 또 안양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언은 두 분 모두 2분씩 주어집니다. 자, 먼저 김대영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장 후보 국민의힘 김대영 인사드립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대영이가 누구야? 난 잘 못 들어봤는데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 김대영은 시장을 12년씩이나 한 오랜 정치인이 아닙니다. 기업의 대표로서 안양시의 의장으로서 시의 살림과 사업들을 검토하고 감시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 김대영은 상대 후보보다 덜 알려지긴 했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저평가 우량주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투자를 결정하시고 저 김대영을 선택해 주신다면 확실한 실적과 커다란 이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안양 시내에는 온통 대통령의 이름팔이, 대통령과 찍은 사진으로 중앙정치 이미지가 지방선거의 이벤트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런 자리, 그런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름보다 성과로 바꿀 때입니다. 믿을만한가? 깨끗한가? 미래 비전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가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 사람이 오래한 익숙한 행정으로 매너리즘에 빠질 것인가? 깨끗한 선수 교체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실 건지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최대호 후보의 시작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후보 기호 1번 최대호 인사드립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층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큽니다. 안양시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안양시 차원의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4년 전 코로나로 인한 상처를 치유는 과정과 이번 중동발 위기 속에서 느낀 공통된 점은 우리 안양시가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극복할 수 있는 도시의 성장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립형 경제 기반을 갖춘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위기 때마다 급조된 땜질식의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경제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현재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인 국철지하와 박달 스마트시티 조성, 평촌시도 재정비, 광역철도망 구축, 인도권 콤팩트시티 완성, AI 첨단, 비즈니스 허브 조성 등은 미래의 100년 안양을 위한 강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 사업들은 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만큼 제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난 8년간 시장으로 재직하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 최대호가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자랑스러운 도시, 아이, 청년, 여성, 노인, 사회적 약자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더 센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최대호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함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공통 질문 3가지를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각각 2분씩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재건축 재정비와 교통인프라 대전환이 본격화하면서 이제는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일자리와 첨단 산업 유치 그리고 문화관광 콘텐츠 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도시로의 도약도 함께 요구되고 있는데요. 안양의 향후 100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만큼 구체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후보자들께서는 산업과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안양의 미래 비전을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답변 시간 2분이고요. 먼저 최대호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위기도 흔들리지 않는 혁신적 도시 성장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인 국철지와 박달 스마트시티 조성, 광역교통망 구축, 평촌시도의 재정비 사업, 인도권 콤팩트시티 완성 등은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평촌시도의 재정비 사업들은 제가 1기 신도시가 있는 안양 포함 5개 지자체 시장님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광역교통망은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의 혈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문화, 관광 콘텐츠는 안양시의 대표적 축제인 안양 춤축제 전국유일의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더 활성화하고 향후 박달 스마트시티의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문화, 예술, 인재의 요람이 대기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안양천의 국가 정원화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낼 것입니다. 특히 안양시는 올해 4월 서울대학교와 AI 융합 혁신 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체결하며 가칭 유테크라인이라 불리는 서울 서부선 안양 연장 사업의 당위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번 연장 노선은 관악선을 통해 안양 비산동과 서울대를 직결함으로써 신촌, 여의도 등 서울 주요 거점을 10분에서 30분 내에 연결하는 획기적인 교통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이는 교통 확충을 넘어서 우수한 연구 인력과 유익과 함께 글로벌 리더 기업 유치를 촉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등 명실상부한 피지컬 AI 선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김대영 후보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이 주어집니다.
도시 미래 먹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청년이 도전하고 골목상가에 살아나고 그 도시만의 문화가 쌓일 때 만들어집니다. 저는 안양을 산업과 문화, 청년 창업과 골목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융합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평촌 관양권은 첨단 산업 성장축으로 키우겠습니다. AI와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안양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배우고 일하고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을 안양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푸드테크, 로컬 브랜드, 디지털 마케팅 분야의 청년 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 시제품 개발, 브랜딩 컨설팅, 온라인 판로 등 투자 연계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청년 창업의 무대는 골목시장과 골목상권으로도 넓히겠습니다. 각 전통시장의 빈 점포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 먹거리 창업 공간을 만들고 청년 셰프와 디저트 창업자, 간편식 로컬푸드 창업자들이 이 시장 안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공동주방, 공동마케팅, 배달, 온라인 판매, 야시장과 함께 연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년 지원 정책이 아닙니다.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업 기회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가에는 새로운 고객과 협력을, 안양에는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만드는 일자리, 상권, 문화, 관광 융합 정책입니다. 또한 안양번역은 문화 관광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공연장, 갤러리, 청년 문화 공간을 확보하고 야간 경광, 거리 예술, 계절별 축제가 이어지는 문화 벨트를 만들겠습니다. 네, 주어진 2분의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었죠. 미래 먹거리, 문화 콘텐츠 관련 두 분의 답변을 함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TX C노선과 월곶 판교선 등 4개 광역철도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안양시가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철도역과 주거지를 잇는 교통 연계 체계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광역철도 개통에 맞춰서 출퇴근 혼잡을 줄이고 또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후보자들께서는 안양시 전역을 잇는 시민 맞춤형 연계 교통망을 어떻게 구축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대영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양을 철도와 버스, 시외교통, 주거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개입 교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주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환승 허브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거점역에는 버스, 택시,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환승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철도역 중심으로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기존 노선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지역, 원도심 교통 수혜 지역이 철도역과 직접 연결되도록 노선을 신설 조정하겠습니다. 셋째, 안양에는 반드시 시외버스 터미널 기능이 필요합니다. 사통팔달 교통도시는 철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외버스, 광역버스, 환승센터 기능이 함께 있어야 시민들이 전국 주요 도시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넷째, AI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실시간 교통량과 승객 수율을 분석해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혼잡 노선을 정차하겠습니다. 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소형 전기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활용하고 전기, 수소버스 확대를 통해 친환경 교통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재개발 정책과 교통정책을 함께 보겠습니다. 평촌 신도시 만화신 원도심의 재정비 과정에서 철도역 접근성, 버스 연결성, 주차와 보행 환경, 생활 SOC 배치를 함께 계획하겠습니다. 저는 안양의 교통을 노선 하나, 역 하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구조로 보겠습니다. 광역철도망 환승 허브, 버스 노선 개편, 시외버스 터미널 기능, 재건축, 재개발 기반 시설을 함께 연결해 시민이 체감하는 사통팔달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교통이 편해야 삶이 편해집니다. 저 김대영이 안양을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균형 잡힌 교통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자 김대영 후보께서는 크게 5가지 교통 대책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최대호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네, 먼저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만안과 동안구를 분할하고 있는 국철을 지하화해서 안양의 동서축을 연결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신안산선 석석 신설, GTX 신호선 인도건역 추가 정착 확정, 올곡 판교선 철도 사업 추진, 동탄 인도건선 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판선 안양역 추가 정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과천선과 서울 서부선 연장 추진에 더해 기존 철도 1호선, 4호선을 포함해 8개 철도, 18개 역사의 교통망이 구축되면 안양은 말 그대로 수도권 교통후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망은 그 위치로 보면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면적이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대중교통수단이 촘촘히 잘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들 광역교통망이 안정이 되게 되면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것이고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정거장 설치 등은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자율주행 버스의 노선을 확대하고 광역교통망을 순환하는 별도의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양시 교통대책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통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평촌 신도시 재건축, 또 만안구 재개발까지 안양시가 도시 전반에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평촌 선도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이주 대책, 그리고 분담금 문제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요. 만안구 역시 정비사업 추진 속도의 차이로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동안구와 만안구와 서로 다른 과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균형 있는 도시발전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인데요. 후보자께서는 동안구의 안정적인 재건축 그리고 만안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어떻게 동시에 이끌어낼 계획이신지 안양시 전체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 그리고 상생 방안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먼저 최대호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국철 지원은 제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공약을 했었고 대시민 서명운동과 대선 후보 공약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얻은 내용입니다. 만안과 동안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인 셈입니다. 일기 신도시인 평촌 신도시 정비사업 역시 저 포함 5개 일기 신도시 지자체장님이 힘을 모아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평촌 일기 신도시 이주 대책은 가용 토지가 첨부한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인 광역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분담금 문제는 최대한 사업성이 담보된 재건축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평촌 일기 신도시는 신속한 재건축으로 주거복지, 즉 직주락과 함께 10분 생활권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만안구는 재개발 12곳, 재건축 14곳,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1곳, 공공정비사업 3곳 등 30곳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안구 원도심 개발을 통한 스마트 복합도시 완성을 위해서 가칭, 만수로, 즉 박달동에서 성결대 구간 터널 신설 및 화성 과천 고속화도로 연결을 추진하고 만안 내부 간선도로인 박달동, 안양구동, 양화로, 냉천로, 성결대 구간 확장 및 신설 계획을 개설을 필요하다 봅니다. 향후 작은 신석기에 해당하는 박달 스마트시티 조성과 만안구에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이 완성되면 국철 지와 함께 균형 발전은 성과로 입증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최대호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고요. 같은 질문에 대한 김대영 후보의 답변도 2분 동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 김대영의 원칙은 확실합니다. 평촌은 더 안전하고 빠르게, 만안은 더 공정하고 균형 있게, 재건축과 재개발을 따로 보지 않고 안양 전체의 미래도시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시장 직속 도시정비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하고 정비구역의 모든 협의사항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안전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며칠 전 발생한 후연동 도로축제 붕괴 사고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는 안양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분명한 경고입니다. 8년 시정 끝에 눈앞에서 축대가 무너졌다면 지금 무엇을 점검하고 예방했는지 시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홍벽, 축대, 급경사지, PC공법 단지 등 위험 요소를 전수 점검하고 위험 등급에 따라 정비사업과 안전조치를 연기하겠습니다. 셋째, 교통, 학교, 공원, 주차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아파트만 새로 짓고 나서 도로가 막히고 학교가 부족하고 공원이 모자라는 도시정비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정비사업 심의 단계부터 생활 SOC와 기반시설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저 김대영은 속도만 내지 않겠습니다. 안전 없는 속도는 위험하고 공정성 없는 개발은 갈등만 남깁니다. 시장 직속 도시정비 원스톱 센터로 평촌 재건축과 만안 재개발이 함께 살아가는 균형도시, 시민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안심도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미래 먹거리와 교통대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까지 세계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자들의 생각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듣고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개별 질문 그리고 보충 질문까지 이어가는 첫 번째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복지 정책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만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질문 시간은 30초, 또 답변 시간은 1분이 주어집니다. 시간 활용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대영 후보의 공약을 2분 동안 들어보겠습니다. 저 수의가 검역원 부지는 만안구의 한가운데 위치한 매우 소중한 공공자산이자 만안 원도심의 미래, 지역경제의 회복, 그리고 행정서비스 개선, 안양의 균형발전이 열린 핵심 공간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이 부지는 기업 유치 및 시청 이전이라는 족쇄로 인해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수의가 검역원 부지에 안양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겠습니다. 즉 검역본부 부지는 행정복합문화 거점으로 기존 이전 부지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거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검토만 반복하는 4년이 아니라 실제로 착수하는 4년이 필요합니다. 저는 검역본부 부지를 방치된 땅이 아니라 만안구 행정권 정체를 아우르는 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복지는 시민이 어려울 때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복지는 어르신, 장애인, 청년, 1인 가구를 따로따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단계와 위기 상황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생활복지 안전망이 확충되어야 됩니다. 올해부터 국가 통합돌봄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우리 안양에서의 특별한 통합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르신 통합돌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는 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 안양 정책을 위한 실질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청년의 마음 건강과 자립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저 김대영은 필요한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순간에 연결하는 복지, 기다리는 복지가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복지로 시민 누구도 혼자 남겨지지 않는 따뜻한 안양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자, 김대영 후보의 지역 경제 그리고 복지 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들으셨는데요. 최 후보님께서 30초 동안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10년 안양시에 취임하던 해입니다.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방으로 공기업이 이전을 하게 됐어요. 수요와 검역비도 매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면적은 1만 7천 평 규모인데요. 당시 매입비가 1,292억 3천만 원이었어요. 평당 지금 보면 한 758만 원. 지금은 거의 3천만 원 갈 겁니다. 4배 이상 올랐어요. 이곳을 행정복합타운으로 저는 추진할 계획이고 만안과 동안의 균형발전과 동반상정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활용할 생각인데요. 자, 30초가 지났는데요. 자, 일단은 김대영 후보께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1292억 원에 매입할 때 시장님 기억나시죠?
그때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1년 지체하는 바람에 지체 보상금하고 지연금 내신 거 기억나시죠? 아니 저희가 전 정부에서 계약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그 1년을 끄시는 바람에 제가 그때 시의원이었기 때문에 팩트에 입각해서 얘기하세요. 아니요 그건 팩트가 그건 제가 의원이었으니까 팩트를 알죠. 아니요. 그래서 그때 지체 보상금 10억 정도를 제가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은 맞습니다. 땅값 많이 올랐죠. 근데 그때 결정이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때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자, 제가 답변할까요? 다 답변하셨나요? 예. 자, 지체 보상금 관련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30초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 있어요. 안양시가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나중에 사게 됐던 것이고요. 제가 아까 김대웅 의원께서 의정활동 의원하면서 이 당시 부입에 어떤 입장을 취했나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당연히 이 부재 시청사를 포함한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는 저희 계획에 대해서 지금도 찬성합니까? 저는 시청사를 포함한 겁니다.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라고. 자, 답변하십시오. 저는 시장님의 후보님의 공약을 보시면서 4년 전에 거기에 시청을 이전했다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 공약에는 시청 이전이라는 말이 쏙 빠졌습니다. 시청 이전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자, 잠시만요. 예, 계속해서 아니, 지금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아마 현수막이나 프랜카드나 공약집에 시청 이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만안구 주민들이 4년 전에 시청 이전이란 공약을 들고 나왔을 때 반겼던 거. 그래서 혹시 그게 시장님이 그때 선거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한번 해주시죠. 예, 자, 지금은 답변을 하실 수가 없고요. 지금은 최 후보님이 질문을 하시고 김 후보님이 답변을 하는 시간이었고요. 자, 앞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토론은 저희가 이후에 주도권 토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주고받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최대호 후보의 지역 경제 또 복지 정책 관련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경제는 중동마을 교육과 고물을 관련한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 지원 정책과 안양시의 근본적인 경제 체제를 바꿀 미래 성장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전통 시장 골목 생활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고 안양 중심 상권 용적률 규제 완화 및 활성화에 의한 복합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과 청년 상인을 위한 마케팅, 공공 배달앱, 금융 등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본적 방안은 현재 추진 중인 국철제와 박달 스마트시티 조성, 과격교통망 구축, 평촌신도 재정비 사업 조속 추진과 사업성 강화, 인도권 컴팩트시티 완성 등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랑으로 가층이 만수로인 박달에서 성결대 구간 터널 및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연결 추진과 만안 내부 간선도로인 박달, 안양구동, 양화로, 냉천로, 성결대 구간 확장 및 개설 추진을 통한 광역 교통망 구축을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복합도시, 박달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새로운 형태의 주거와 교통 중심지로 만들고 동안고는 현 시청사 부지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금융, 기업, 4차 혁명의 선도도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향후 AI 융합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우수한 연구 인력의 유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피지컬 AI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복지정책은 전 세대별 막중한 복지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보강 확대하고 초고령 사회를 맞아 장기요양, 돌봄 장례 등 생애 말기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안양형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4시간 어린이 운영도 확대 촘촘한 양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2분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셨고요. 자, 지역 경제와 복지 정책에 대한 최대호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대웅 후보께서 질문을 던져주시겠습니다. 30초의 시간 드립니다. 아니 후보님께서 그 취임 당시에 공공산후원 조리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있으셨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자, 지금 이게 질문이신가요? 예, 15초가 남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지금 그게 도비로만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비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하실 건지 도비만 가지고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공공사리원 조리원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민간협치위원회가 있어요. 민간협치위에서 지금
우리가 출산 지원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보육하고 또 임신부터 시작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많이 중첩이 된다. 이걸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민간협력의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양한 출산 지원 또 청년 정책에 많이 같이 병합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30초 정도가 남았는데요.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초모공원 한백산 초모공원 아시죠? 예. 그때 제가 최초 재난도 알고 계신가요? 자,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지역분께서. 아니 그 답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대영 후보께서 시의원일 때 이걸 탈퇴했어요. 어렵게 만들었던 한백산 초모공원을 지금도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자, 지금 이제는 김 후보님이 보충 질문, 지역 경제와 복지 정책 관련한 보충 질문을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공공산후조례를 말씀드린 건 어차피 그게 의회에서도 2번인가 부결됐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최 후보님이 속해 있는 정당이 다수당인데도 저희가 부결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면 어차피 그 전에 대답을 주셨고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정책이 혼선을 빚는 정책보다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협치위원회가 있어서 잘 결정됐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일이 또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이야기를 꺼내주셨는데 관련해서 1분간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공약을 검토하고 공약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우리 또 민간협치위원회가 우리 민간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한 50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이분들에게 심도인 논의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중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중첩 지원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의원도 지적이 있었고 민간협치위원도 지적이 있어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30초가 남았는데요. 여기서 예. 마무리를 할까요? 제가 답변을 좀 더 할까요? 아까 한백산 초모공원 얘기를 좀 꺼냈는데요. 초모공원에 대한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자주 가보죠. 자주 가보지요. 그때 지금도 입장이 그때 반대하셨잖아요. 그게. 그저 탈퇴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입장은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요거에 대한 답변은 조금 있다. 그러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공약에 대해서 두 분의 공약을 좀 들어봤고요. 공약 검증 토론을 좀 간단히 해봤는데, 자, 이번에는 아마 두 분 중 약간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후보 상호 간에 본격적으로 좀 검증을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도권을 갖는 후보자께서 문답 횟수에 제한 없이 7분이 주어집니다. 7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사회자 개입 없이 토론을 이끌어 가시면 되겠고요. 다만 좀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은 1분 이내로 그리고 답변은 30초 이상 좀 보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후보자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보다는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최대한 사회자는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인신공격성 발언이 있다면 그때는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해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최대호 후보의 주도로 7분 동안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FC 한양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시장에 2012년 시민 프로축구단인 FC 한양 창단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앞서 2004년 안양 일치타스의 서울연고 이전 후 상실에 빠진 시민들의 염원을 예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김대영 후보가 속해 있던 새누리당, 현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FC 한양 창단 준비금 3억 원이 포함된 추경 예산안을 예산 낭비, 시기상조 등을 주장하며 두 차례에 의해서 부결시키며 강경하게 반대도 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그해 10월 의회 최종 표결에서도 끝까지 반대표를 던지셨던 9명 중에 한 분이 김대영 후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안양 시민의 수건이었던 FC 안양 창단에 반대된 것에서 우리 시민과 축구팬들에게 사과할 용의이신가요? 또한 구단주로서 제가 선수를 위해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한 발언으로 벌금을 뭉게 된 것이 정말 제 선거를 이롭게 하기 위한 차원이라 생각하시 궁금합니다. 후보님께서는 늘 급하십니다. 그 FC 창단하는데 한 3,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시간 내에 FC 창단을 하는데 시민 예산이, 시 예산이 그 당시에 준비하시는 담당 직원 얘기가 25억, 30억을 얘기했습니다. 아니,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안양이 이 시민축구단에 들어간 예산이 앞으로는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장기 비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라 하는 거였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지금 의향이 시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제가 물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뭔 말을 말씀을 답변하시고요.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내가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그 다음에 안 되셨죠? 안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FC 안양 창단 폐지하자는 말 나왔을 때 그걸 막은 사람이 접니다. 아마 물어보시면 감독이나 내가 우리 안양이 정권이 바뀌어도 기존에 창단된 이런 단체는 우리가 함부로 없앨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반대하던 송현주 의원이나 이승경 의원을 감독과 단장을 소개시켜서 그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시키더라고요. 시민들 사과는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사과가 팬들의 사과 안 아니죠.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로는 내 입장이 정당했습니다. 입장이네요. 변명이시네요, 그러니까. 변명이 아니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변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다음 되죠. 질문하겠습니다. 남의 말을 변명하고 제가 4년 전 안양시청사에 만한 의전을 공약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장 치고 저는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반성장 추진을 출범시켰고 시민과 전문가를 통해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시청사 부지 활용, 신성장 기업정치 구상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도 열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서울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1차 설명에 이어서 올해 4월 28일에도 금융사, 자산운용사, 건설사, 시행사 등 1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건데 시청사 부지 미래혁신 앵커 유치를 위한 사업설이 열렸습니다. 다만 대내적으로 경제 상황이 지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에 따른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감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필요한 인센티브 제공도 빠른 시일 안에 기업 유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대중 후보께서는 만원구 발전의 중심 한 축인 시청사의 만원구 이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 만안구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의 생각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보님이 의회에서 답변하신 적이 있죠. 시청 이전이 우선이 아니고 기업 유치가 우선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요. 4년 전에 시청을 먼저 만안구 이전하겠다고 먼저 공약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업 유치 후, 선기업 유치 후 시청 이전이 원칙입니다. 계속해서. 저도 선기업 제 유치로 시간이니까 기다리세요. 자, 앞에 시간 그래서 후보님의 공약지를 보니까 만안구를 행정복합타워 만든다고 그랬어요. 네. 그 중심에 만안구청, 보건소, 육동사무소 이렇게 행정복합타워 만든다고 그랬는데 시청사 이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청사 이전은 사실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 반성 반대지만 얘기하세요. 아니요, 찬성 반대가 아니고 예.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 동안구 주민이 3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5분의 만드는 3인데 능력이지 않습니까? 아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죠. 국철지화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인덕원 아니 그게 국철지화가 지금 2010년도에 그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 국철지화 해놓고 지금까지 국철지화가 뭐가 됐습니까? 국회 특별 통과됐어요. 아니 그거가 그건 만들었다는 지난 얘기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국철지화는 국가 공약으로 세워졌던 겁니다. 또 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어요. 김대영 후보가 의장 시절에 의장 활동 당시에 이 우리 수약 거부 부재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제가 지금 물었어요. 그리고 이 부재 시청사 부재를 포함한 건립하는 의지에 대해서 찬성하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그럼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이것만 명확히 해주십시오. 아니 나는 지금 그런 결정을 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이 아니고 지난번처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후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기업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게 우선인데 그거 없이 선뜻 공약부터 해놓고 됐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기업 헛된 유치 희망 후에야말이 부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석이지요. 뭘 기업부터 시청부터 이전합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경부선 국철지와 만안과 동안의 균형 발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시죠? 그죠? 제가 최초 공약했었고요. 또 관련법 1월 9일 날 2024년 1월 9일 통과됐었습니다. 김대중 후보께서는 시의원으로서 또 시의장으로서 국철지화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또 공식적인 활동상이나 성과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 그때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네. 국철지화 그 당시에 주장하실 때 그 국철지화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을 다 우리가 자부담해야 됐으니까 나는 시의 의원으로서
그 엄청난 비용을 우리 시민들이 혈세로 내야 된다는 됐습니다. 게 못마땅히 듣겠습니다. 반대했던 반대까지 겁니다. 듣겠습니다. 자, GTX 신호선 인도건적 추가 정차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당시에 15만 6천 명 시민의 간절한 그 소명을 서명으로서 국토부라든지 각 관계기관에 움직였으려 성과를 했습니다. 근데 근대님께서는 이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으며 15만 6천여 명의 간절한 소망에 기본께서 서명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서명하셨습니까? 네. 서명 어디서 하셨습니까? 아니 어디서 하기는요? 제가 하는 데서 했죠. 아니 그걸 어디서 했는지까지 물어보는 건 좀 이상하지 그만큼 않습니까? 안양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어디서 내가 했다 정도는 아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예. 7분 동안의 최대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반대로 김대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7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도 우리 수의가 검역원 부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시청산 농립 그 부지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이제 약속이었는데요. 그런데 후보님께서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청사 부지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꾸준히 노력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을 게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23개 기업과 25차례 미팅했지만 기업들로부터 투자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기업도 없고 투자 확약도 없고 공개 가능한 입주 의향 기업도 없는지 일반 시민들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시고 시의장까지 하셨잖아요. 행정은 절차,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역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 지금 했고, 주민 설명이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유치하는 기업 설명이 2차례 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공모 절차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충분히 저는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건 행정 과정만 밟는 거지 성과가 없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성과를 먼저 낼 수 아니 있습니까? 지금 기업체들이 성과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지. 아니 이건 벌써 무슨 이건 성과 있습니까? 후보님이 이 자체가,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이라니까요. 이 자체가 성과입니다.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치 자체가 기업도 없고 신청하는 기업도 없다는 걸.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투자가. 아니 그러면 투자가 기업 환경이 어려워요. 지금. 그거 어려운 거 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시민들이 자, 전부 됐습니다. 동의하는 인정하는 됐습니다. 그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아니, 노력하고 됐고요. 있습니다. 아니 일단은 제가 하는 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스냐 아니냐만 대답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시정 질문 답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안양시청 부지를 매각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좋은 기업을 유치한 후에 매각을 하고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왜 4년 전에는 그 공약부터 먼저 던지셨습니까? 그걸 정확히 큰 언론적인만 생각하시는데요. 그 이면은 다 들어있었습니다. 선기업 유치 후 안양시 이전 플랜까지 다 붙였었어요. 그때. 아니죠. 우리 그건- 동안구에 있는 시도위원들도요. 다 플랜 그렇게 붙였습니다. 선기업 유치 후 시청 이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꾸 얘기를 호도하시는 거고요. 이거 그 당시 선거 때 여기에 계신 민주당 시의원들조차도 그걸 반대했습니다. 근데 뭐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민주당 시의원들조차도 안양 동안구에 있는 시의원들은 만안구로 시청 이전한 것 자체를 당연하죠. 반대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팩트에 입각해서 하셔야 되는데 팩트에 입각해서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요. 예민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질문도 본질적 질문하시라니까. 그게 지금 본질적인 거라. 이거 시정 질문에서 본인이 답변한 얘기를 내가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능수능란한 말투로 그 오랫동안 정치했다는 이유로 사람은 상대방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후원님, 자, 사회자님 이러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아니, 능수능란한 먼저 그렇게 말투로 이거 하셨다니까요? 비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요. 의장님은 하셨으니까 잘하시자면서. 그표는 사과하십시오. 네, 감정적인 발언을 네. 좀 삼가 주시고요. 사과하세요. 정책 아니요, 사과가 중심의 아니고 삼가하시라고요. 정책 중심의 발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죠. 저는 어쨌든 이 좋은 기업이 유치돼야 된다는 건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유치되고 난 다음에 안양에 랜드마크가 동안에 생긴 다음에 시청을 이전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시청 이전 100% 반대한다 하셨다 했잖아요. 참 저렇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먼저 여기 시청 자리에 안양에 랜드마크가 될 만한 대기업이 온다든가 그런 다음에는 전 아마 만안구 주민한테 다 가서 물어봐도 아는 얘기는 그 얘기는 공약집에는 시청 이전 관련 언급이 전혀 없더군요. 지금은 없습니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5분의 3이 동안구 주민인데
그걸 동아우 주민의 반대를 뚫고 옮길 수 있습니까? 설득해야죠, 해서. 그럼요. 그런 말씀은 그렇죠. 설득은 해야죠. 자, 지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후보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시민들에게 하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절차가 지금 잘 말씀드리는 맞습니다. 거고요. 주민선에 다 31경 다 했습니다. 아니, 예. 지금 우리 그쪽에 첨단 유치 저는 그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필윤 시장이 그만두실 때 거기에 모든 사업을 다 용역을 주고 다 결정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시장이 당선되면서 백지화 시켰죠.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용역을 냈습니다. 제가 저 땅을 매입할 때 2010년도에 매입하고 11년도에 매입하고 나서 용역을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용역만 하고 지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8년 전에도 이필윤 시장님이 했던 걸 그냥 접어두고 그리고 또 4년 전에 또 시청을 이전하겠다고 하고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쪽 시민들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압니다. 답변 좀 드릴까요? 아니요.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우리가 첨단 기업을 여기에 유치할 건지 아니면 그게 되고 있는지 이게 정말로 궁금하고요. 저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검역부지 미래가 앞으로 시청이 정말로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가능하다 보는데요. 선기업 유치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미래 혁신 기업에서 AI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의료, 바이오 등등의 AI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능력이라고 잠깐만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답변할 주도권이니까요. 기회 주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 펄어비스라고 아시죠? 네. 그 기업이 안양에서 빠져나갈 때는 못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아니, 펄어비스 뭐 하셨냐고 물어본 나쁜 거예요. 행정이었습니다. 제가 시장 낙선하고서 그 어려웠던 기업들 120개 모셔다가 잘 스타트업하게 만들었는데 시장 밖에는 다 떠났습니다. 그게 아니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때 떠난 게 아닙니다. 네, 시장님 끊겼습니다, 시절에 지원이. 떠나갔잖아요. 예? 작년에 떠나갔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펄어비스 아니 재작년에 떠나갔으니까 아니 시장님 시절에 떠나간 거죠. 저는 그런 기업도 안양에 펄어비스는요. 상주를 못 시키는데 외국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냐는 얘기죠. 안양시에 더 이상 제가 착각했네요. 펄어비스하고 단 착각했는데요. 펄어비스는요. 안양시에 땅을 계속해 줄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시청사까지 죽어서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만들고 고용 창출하고 그리고 지역적 활성화 시켰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죠. 네. 그렇게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펄어비스라도 안양에 유치를 했어야 맞는 거지. 그런 각오였었다면. 줄 땅이 어디 있던가요? 아니 지금 시청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런 저기가 있었으면 의지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앵커비 아닙니다. 더 큰 앵커비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치열했던 두 분의 주도권 첫 번째 토론을 마치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공약 검증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앞선 방식과 같습니다. 공약을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상대 후보의 질문 그리고 보충 질문까지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약 검증 토론에서는요, 또 두 개의 주제입니다. 도시계획 그리고 환경관리 이 두 가지의 주제의 공약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앞서와 같이 공약 발표 시간은 2분,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도시계획 또 환경관리를 주제로 김대영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을 하루를 바꾸는 그 생활형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 중 하나가 주차난입니다. 주차난. 마란구 원도심은 골목이 좁고 주택가 상권, 학교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학초나 안양초처럼 원도심 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한 공용 주차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서울 강서구나 금천구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 주차 공간을 집중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수시장 인근 야산과 평촌 아트홀 뒤편 야산 같은 경우는 평지로 파고 들어가면 야산을 우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 자연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안전성, 그다음에 교통 흐름, 환경성, 주민 수요를 꼼꼼히 따져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환경관리에 대해서는
저는 평촌에 있는 소각장을 반드시 이전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건 우리 시민들이 그게 안전하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전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게 지금은 수도권에는 직매립 금지가 돼 있어서 안양이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할 때 반드시 이전 건립과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서 많은 냄새라든가 이 환경 오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독으로 어렵다면 인근의 지자체들과 협의해서라도 반드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환경 행정을 꼭 이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도시계획과 환경관리에 대한 김대영 후보의 공약을 함께 들었고요. 이제 최대호 후보께서 관련해서 질문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후보의 공약과 관련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김대영 후보님, 제가 공약했던 만수로, 가칭 만수로는 만안에 수리산 터널을 뚫어서 박달동에서 성결대 연결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만안 내부 도로, 만안 내부 도로, 이것은 안양 지금 구동이 병목안이에요. 병목안이기 때문에 항상 지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박달동 스마트시티에서 박달동 구동으로 연결해서 그다음에 양화로 냉청로 성결대까지 오는 건데요. 자, 30초가 지났습니다. 30초가 주어졌었고요.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관련해서 답변 1분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약 중에도 우리 수리산을 관통하거나 그리고 저 안양 구동에서는 이 평촌 IC까지 나오기에 한 3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서 뒤쪽으로 터널을 뚫어서 나가서 외곽 순환도에 근접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터널을 뚫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그 정책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 공약이 우리 학교 관통하고 여기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양 구동 쪽에서부터라도 외곽순환도 올라가는 그리고 터널을 뚫어서 이쪽과 저 북쪽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자 관련해서 보충 질문 30초 해주시고요. 공약지 보면은 전원 지역에 대한 발전, 도로 계획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공약이 없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공약은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잘 못 보셨겠죠. 그리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 잠시만요. 자, 지금 질문 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김대영 후보의 관련된 답변은 1분 동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이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안양 구동 병목안 쪽을 가면서 거기서 외곽순으로 올라타는데 안양을 평촌을 돌아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거기를 반드시 인터체인지를 외곽순환도 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 안양 구동 박달동 주민들을 편리하게 인터체인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제 공약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뭐 없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저는 안양대학교 쪽에서 지금 박달동 그리고 지금 말하는 박달 스마트밸리 쪽으로 길을 뚫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만수로가 뭔지를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 시민들 만수로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수로를 직접 찾아보기까지 했습니다. 만수로가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라서 그러면 뭔가 사전에 설명을 해주든지 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만수로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서 저도 처음에는 깜깜하고 놀라웠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지금 이따가 주도권 토론 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분 약간 좀 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초도 설명해주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지 말씀을 드리는 걸 좀 참고하셔서 그 시간에 맞춰서 질문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계획 환경관리 관련해서 최대호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2분 시간 드립니다. 예, 안양시 도시계획 공약은 안양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책임감으로 만들었습니다. 크게는 안양을 동서로 분류해 구성했습니다. 이 가운데를 국철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를 지하화해 단절된 만안과 동안을 하나로 연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동쪽으로는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을 추진하고 그래서 박달동 스마트시티 광명역을 잇고 인동선철도 사업에 이어서 GTX 신호선 인동 설치와 함께 서울 서부선 안양 연장을 통해 AI 혁신 클러스터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인덕원 인텐스코 사업 완성과 축구 전용 경기장 조성, 아레나 건립, 평촌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빠른 추진과 사업성 강화도 역점 추진합니다. 안양 교도부지 이전 및 복화 개발도 완성하겠습니다. 서쪽으로는 신안산선, 올판선 등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박달 스마트 조성 시청사를 이전해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칭 만수로 박달동에서 성결대 구간 터널 신설 및 화성 과천 고속화도로 연결을 추진하고 만안 내부 간선도로인 박달동, 안양, 구동, 양화로 냉천로 성결대 구간 확장 및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녹색정원도시 완성과 탄소 중립 선도적 실천을 약속합니다. 안양천의 지방정원 완성과 국가정원 승격을 추진해 도심 속 친화적 녹색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도심 숲 확대,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 등 시민주도 탄소 중립 실천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를 극복하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대호 후보의 도시계획, 환경관리 관련 공약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관련해서 김대영 후보께서 30초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 공약 중에 안양천을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국가정원 사업이라면 그 인근의 도시가 예를 들어서 뭐 의왕이나 그다음에 군포나 이런 쪽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쪽 도시에서는 그런 예산이 반영된 거라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지금 특별회를 통해서 자, 30초가 지났고요. 다른 도시와의 연계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1분간 답변해 주시죠. 먼저 우리 김대영 후보님께서 정보가 좀 부족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의 4개 도시, 의왕, 군포, 안양, 광명시, 서울에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8도시가 국가정원, 지방정부 협의를 만들어가지고 논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확보해가지고 각 구역별로 어떻게 우리가 지방정원 운영 후 국가정원이기 때문에 만들 것인가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진도가 나갔습니다. 우리가 상주 지점인 의왕이나 군포라든지 안양은 여러 가지 폭이 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각 구역마다 테마가 있는, 즉 소리가 있는 공간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역 추진 중이에요.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대로 정보를 알고 말씀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 우리가 산림청으로 지방정원 승인을 예정받았습니다. 3, 4년 운영한 후에 국가정원 신청할 겁니다. 국가정원 되면은요, 얼마나 좋은 하청이 되겠습니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김대영 후보께서 보충 질문 30초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하실 때 알고도 말씀하세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보니까 정말로 사과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모를 수 있죠. 모든 게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현직에 계신 분이니까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씀은 타당치 않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이제 국가정원을 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꽃을 갈아엎고 다시 심는 방식으로 이게 생태정원이냐 하는, 이게 조경사업이 생태정원이냐 하는 시민들의 반론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관련해서 1분간 보충 답변해 먼저 주시겠습니다. 김대영 후보님, 다른 것도 시원 나오겠다 아니고 시장 나오겠다 그러잖아요. 시장 준비하시게 되면 다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리고 꼭 실제 말씀하셨어요. 생태정원. 우리 시민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힐링해야 됩니다. 힐링 공간을 저는 많이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그리고 항이천 주변에 제가 식재를 많이 했어요.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행복해합니다. 특히 중운동 우리 벚꽃축제 할 때 위에는 벚꽃축제 벚꽃이 있었고 가운데쯤에는 개나리가 있었어요. 하천변으로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던 꽃들이 많이 식재해서 시민들이 많이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좀 더 행복하고 힐링할 기회를 많이 드릴 것인가, 이것이 시장 책임자 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지금도 잘했다, 앞으로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약 검증 토론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두 분께 주도권 토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주도권 토론 7분씩 할 때 제가 느낀 건 서로에게 너무 답변 시간을 주지 않으신다. 이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최대한 좀 답변 시간을 서로에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주도권 토론이라는 게 상대 후보의 답변을 통해서 정책을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좀 부합하게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문은 최대한 좀 컴팩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대호 후보의 주도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네, 김대중 후보님, 안양교도 이전은 오랜 기간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지요. 그 본질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2010년 7월 호계삼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안양교도소 관련 공청회 당시에서 주민들의 간절한 이전 염원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님과 소속 정당은 1,200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재건축을 추진해 않았습니까? 전체 부지의 70%를 그대로 교도로 남겨두는 무늬만 이전인 재건축안을 들고 나서 마치 나머지 30% 부지에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큰 성과지로 포장하셨습니다. 2010년 7월 저는 시장 취임 후 교도 재건축 허가를 제가 취소했습니다. 만약 그때 재건축이 가행됐다면 향후 50년 아니 100년 동안은 이전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그것이 과연 안양 시민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 후보님께서 추진하려고 했던 적지가 사실은 우리 지금 말하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허락도 안 받고 그쪽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하니까 그분은 뻥 쪄 있었고. 아닙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2010년 7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때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했던 거예요. 그때 7월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 공약은- 이전을 추진했던 건 그 다음 얘기했습니다. 그 공약은 그때 그 장소에 가서 우리가 보고 결정해서 우리는 이 자리는 그때는 아니다고. 2012년 상황을 말씀드렸고 네. 제가 2010년 7월 상황을 말씀한 거예요. 저도 그때 말씀하신대요. 저도 그때는 시의원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쨌든 우리 당에서 주도한 대로 같이 통참해서 했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시장님은 후보님은 지난 4년 전에 국가에서 이건 교도소를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왜 구치소 기능만 남겨놓고 갑자기 교도소만 이전하겠다고 MOU를 체결하셨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2022년 8월이었어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구치소 기능만 남기고 그다음에 교도소 이전하자 합의 MOU를 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예. 예, 왜 그러느냐. 1963년에 교도소가 만들어졌어요. 60년이 넘었습니다. 교도소의 수감자의 인권도 생각해야 합니다. 복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형편이 없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김 후보도 알다시피 교도소는 이미 기결수가 있는 것이고 미결수가 있는 것이 구치소입니다. 미결수가 있는 구치소는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아직 제의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 시민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교통 편익, 주거 복지, 인권 생각해야 될 생각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했던 것이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는 그 구치소 있는 미결수들은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어쨌든 교도소라는 걸 전체적으로 지금 이전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안양 교도소이기 때문에 교도 기결수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도소에 얘기했어요. 법무부에서 이건 3분의 1 정도는 미결수가 있는 구치소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결수 때문에 구치소까지 기능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기결수가 있는 교도소 이전하고 미결수 있는 구치소는 전치하면서 재건축해보자라고 합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나 늦게 알 수도 있고 빨리 알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게 됐습니다. 아니 그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 시간이 적이기 때문에 안양 1번가 살리기 위해서 많은 곳 도심의 교통 인프라 확충하는 근본적 대책이 배영돼야 되겠지요. 가칭 만수라 불리는 아까 박달동 성결대 구간 터널 신설과 화성가천 고속도로 연결 추진, 박달동에서 안양 구동 양화로 냉천도 성결대 구간 확장 및 개선 추진을 담은 많은 내부 간섭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 1번가의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상향 포함한 규제 완화 필요합니다. 또 주차, 교통, 하수 등 기반시설 확충과 원주민 이탈을 박을 정치도 필요합니다. 묻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용적률만 준다고 도시가 발전하고 주거 환경이 되겠습니까? 가장 원천적인 문제는 교통과 도로입니다.
교통과 도로에 대한 대책 없는 상태에서 용적률만 상향시켰다. 이것은요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김대호 후보님은 시의원과 의장을 지내면서 이와 관련해 어떤 조례를 만드셨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김 후보께서 내놓은 안양 일본 활성 계획은 빈점포 정비, 협업 프로그램 진행,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근본적 대책이 없는 공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바랍니다. 아니 그 조례는 제가 가소관 상임위가 아니니까 못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럼 됐습니다. 만드는 사람 예. 따로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2010년 뒤에 뉴타운 계획이 안양 만안구 쪽에 전체적 뉴타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걸 반대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안이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뉴타운이 만약에 시작됐더라면 만안이 저렇게 처지지나 지금 주민들한테 가서 여쭤보시면 다 그때 뉴타운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안양 1번가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일단 서인면 사무소를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문화재 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서인면 사무소를 이전해서 알겠습니다. 안양 1번가를 살리겠다는 생각. 질문 드릴게요. 하나 더. 안양 1번가 재개발의 가장 큰 서희면 사무소입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 경제 침탈의 역사를 보이는 상징인물과 같은데요. 2000년 10월 당시 한나라 소속이는 신중대 전 시장이 이 건물을 매입했어요. 경기도 문화재 등록했습니다. 이후 상인들 원성도 많이 큰 제약을 받았어요. 재산가치 엄청나게 피해봤습니다. 서희면 사무소 변경에 300m 내 760개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가운데 5층 이하 건물이 저층이죠. 94.6%입니다. 특히 해당 건축물 가운데 사용 승인을 받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 80% 가까이 됩니다. 일제 강점기 경제 침탈이 100년이 지난 현재 안양 시민의 경제를 아직도 짓누르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시장에 때서 제가 그걸 유지할 일은 없는 거고요. 우리 안양 시민을 위한 거라면 당연히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전하면서 개발을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해서 안양 일본과 살리자는 이전을 생각이 추진하기 위해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할 때 문화재 심의위원들 만나기도 했고 설득했습니다만은 한 번 지정받던 문화재 이전이 참으로 어렵고 아니 근데 그게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문화재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옮겨온 거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전할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시겠습니까? 네네네. 네. 자, 최대호 후보의 수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마찬가지 같은 방식으로 김대영 후보께서 수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7분 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진행하셨던 평촌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원과 어버거리촌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점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처음부터 시민에게 행복한 사업, 이 정확한 사업비와 공사 이업 요인을 제대로 설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약 예산이 295억, 지하 2층에 269면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 이후 사업비는 995억 원 수준, 사실상 1,000억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촌 대로 지하 이 사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명칭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학원과 주차장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또 상권 활성화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넓은 공간을 지하를 좀 활용해보자 해서 300명 이상이 나오더군요. 버스 포함해서. 당초 계획은 한 300억쯤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해보니까 1,0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도 문제면은 각종 가스,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이설을 단순히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공사의 난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대체 부지를 찾아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잠깐만요. 예. 근데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지하에 공동구가 있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알겠죠. 알았는데 예, 거기에 알았지만은 실시 설계비하고 예. 그 용역비를 10억이나 넘게 들어가서 투자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공법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예산 마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왔던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판단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강요하지 않고 7,500만 다른 원 대책을 설계비하고 마련했습니다. 그 용역비 10억은 그거 그냥 우리 손실로 떨으면 됩니까? 그걸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의장까지 시의원 하신 분이 아니죠. 그런 내용을 잘 알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타당성역- 시장님까지 하신 분이 아니요. 그 안에 지하 공동구가 이렇게 깊이 있고 많은 시설물이 있다는 걸 알면서 실시 용역을 줬다는 게 더 이상한 아닙니다. 거죠. 우리 공무원들도요, 전문가들도요, 아마 현대 공무원이 가능할 것이다 자문을 받고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제 우리 후보님 답변은 내가 현직 시장이니까 내가 시장일 때 공무원들 답변 들어보니까 그랬다. 그래서 했다. 전문가 답변 듣 그러니까 전문가 답변을 들으면 네. 그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 지하에 여기서부터 그 공동구가 거기까지 쭉 뻗어 있는데 그 공동구를 하겠다? 그건 좀 저는 아예 이게 우리 시장님이 좀 무능하신 건가? 모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우리 누가 봐도 다 아는 내용을 예산을 그렇게 낭비했다는 것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대체비를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그게 사실상 어려워지니까 우리 후보님께서 평촌 학원가 및 먹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약 162억 원 규모로 해서 신기대로 일부에 예. 노상차를 만들었죠. 예, 예. 저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려고 이거 만들 계획입니다. 네. 저는 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뭐든지 크게 일단 먼저 딱 선전포고를 하고 그다음부터 나머지 용두삼이 형식으로 조그맣게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 저기 중앙공에 있는 안트럴파크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아니. 341억 들여서 시작하겠다 해놓고 결국은 그 저 중앙공원 전체를 뭐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하시다가 결국은 조그맣게 축소되고 사업이 마무리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답변 기회를 좀. 아니요. 이건 지금 사실을 다는 있는 그대로 일단 얘기하는 답변할 거니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 저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답변 시간은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달라고 애걸은 데서 드리는 게 아니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형 지하 주차장도 맞고 저는 또 다른 사실은 거기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이 사업이 될지는 나중에 충분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형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근 뭐 예전에 잘 아시다시피 그 학원가가 엄청난 복잡한 걸로 많은 원성을 들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정말 이제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지하 공동구를 뚫고 지나가는 사업. 타당성 조사했더니 용역했더니 그건 불가능합니다라고 해서 드랍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체 부지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럼 그 10억 아니 제 얘기는 그 10억을 시민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올바른 그러니까 그걸 안 되는데 무리하게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시민의 행복을 가져온다면은 쓸데로 써야지 그게. 아니, 만약에 타당 조사가 나왔으면 했지 않습니까? 안 나왔으니까 드랍 후보님만 얘기하시는 게 찾은 아니고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사업은 하지만 확실한 걸 미리 점검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사업이 우리가 왜냐면 공동구가 낮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장 후보님은 의장하고 시의원만 해봤기 때문에 집행부의 역할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죠? 아니, 모든 사업이라는 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계획이 잡아서는 타당한지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이고 타당성 가능하면 설계해야 할 것이고 설계하면 예산 반영해야 할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아니 절차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절차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억이란 시민 혈세가 날라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수의가 검역은 부지도 1년 지연되면서 10억 넘게 들어간 예산이 있는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민 혈세 10억, 20억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 기본적으로요. 사업하다 보면은 300억 아니, 그 넘는 사업하다는 사업이었어요. 얘기는 용역비는 항상 사업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늘 시작은 크게 했는데 결국 마무리는 조그맣게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안트럴파크도 그랬고 거기도 안트럴파크를 그랬고 사람 모르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해서 그게. 아니 설명하기는 시장님 하면 설명해 잘 아시는 사업을 아니 지금 안양에 해 주십시오 해서 그게. 안양 예. 참 아니 내가 아니 우리 시민들은 안트럴파크에 개념 아니 모르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후보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니까요. 그건 시장님이 다소 공부해서 좀 시민들한테 가르쳐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처음에 크게 시작했다가 작게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을 원치 않는다는 거고 처음부터 확실한 조사를 해서 확실한 우리에게 맞는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7분의 시간이 너무 훌쩍 가죠? 네, 너무 아마 두 분께서 시간이 좀 모자라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벌써 지금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을 훌쩍 넘어서 1시간 15분이 넘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벌써 토론회 마지막 순서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이나 또 유권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무리 발언 시간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후보당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 김대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 1번가는 어떻습니까? 가운데가 텅 빈 도넛 같지 않습니까? 평촌 신도시는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 시정부의 약속만 믿고 언제까지 노후시설에서 주차와 안전을 걱정해야 합니까? 또 공업지역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경쟁력 있고 고용효과가 있는 대기업은 다 떠나고 그 자리에 무계획적인 아파트만 난립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예산 배분은 어떻습니까? 철도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어르신, 어린아이, 청년, 장애인의 복지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안양시는 무분별한 산하기관 증설로 도시는 비만해져 갖고 온갖 성인병과 동맥경화 상태입니다. 누구나 오래 하면 자기 몸에 이상 증세를 모르기도 하고 감추고 싶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김대영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공약을 열정과 의지로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안양, 기업이 모이는 안양, 돈이 모이는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꿈의 도시 미래가 기대되는 명품 도시 안양 건설을 위한 설렘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저 김대영이 함께 느껴보고 싶습니다. 6월 3일에는 선수 교체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반드시 변화된 안양, 다시 뛰는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최대호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후보 기호 1번 최대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왜 시장이 되려는지, 우리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 속에서 현명하신 시민들의 선택을 믿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런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거리에는 자율주행 다니는 혁신 첨단 도시, 안양철을 따라 시민이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 정원 도시, 청년의 그런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가 보장된 활력이 넘치는 도시, 부모님에게는 아이 키우기에 완벽한 보육도시, 어르신에게는 돌봄과 복지가 완비된 존엄한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간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 저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안양의 튼튼한 성장고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안양은 인류, 미래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안양의 향후 100년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과 결과로 검증된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검증된 저의 모든 경험을 오직 안양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쏟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실력과 성과로 검증된 기호 1번 최대호 후보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주제를 갖고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모쪼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3 지방선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에 앞서서 5월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